멀리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영수 엄마 앞. 손을 놓고 헤어진 지도 벌써 수개월이 지나 무정하게도 이제야 생각이 떠올라 멀리 있은 당신에게 일자서신을 통하오니 객지 있는 졸부를 상봉한 듯이 받아주소서. 요는 어머님께 효성을 지급하여 자식을 교훈시키며 화목하여 잘 있기를. 저는 입대한 그날부터 용감성과 대담성을 발휘하고 있으니 안심하시오. 이러한 나의 소감을 주며 수치감을 무릅쓰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발사계, 양말, 춘추용 도리닝구, 난닝구, 상하이 내복, 사루마다, 장갑, 약간의 금전, 반소대 사쯔 등을 사서 속히 가지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으나 점심 식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순서 없이 많이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운전하고 이곳에 안내하겠소. 물론 카메라도 가지고 와서 찍어야지요. 두 늙은이 정다웁게. 샷다는 철이놈이 눌러주겠지? 그때는 버젓한 중학생일 테니까. 모든 게 꿈만 같소. 꿈에서라도 좀 그래봤으면 오직이나 행복할까. 야속하게도 꿈도 안 끼니 답답하지요. 애놈들 보고 싶어 못 견디겠소.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타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났던 그 배는 어디로 갔나. 우리가 강가에 이제 놀러 나가면 강가에 소련군이 와가지고 그게 뭐 술을 마셔. 그 맥주인지 뭔지 우리는 몰랐지. 그때는 맥주겠지 그게.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미국하고 러시아가 38선에서 만났다는 거야. 양쪽에서 나와가지고 만나가지고 거는 곳이 38선. 여기는 한참 북쪽이지 뭐. 그렇지. 여기서 거기는 아무래도 백리는 되잖아. 38선 이북이었던 이곳은 지금도 민간인이 쉬이 드나들 수 없는 통제구역이다. 전쟁 전에 여기 주소는 강원도 평강군 남면 정연리, 현재 주소는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
정연리. 여기가 북한이지. 정연리는 금강산 철도가 지나는 철길 마을이었다. 당연히 제일 왔다 그러는데 뭐 여기서도 서울 가는 거리 같아요. 210미가 되는데 밤에 가서 아침에 가서 금강산 비리봉에 올라가는데 1만 2천 명의 이 비리봉 밑에가 그렇게 아주 멋있어요. 기차로 90km만 달리면 수려한 금강산을 만날 수 있었다. 금강산 나들이가 흔했던 그때 그곳에 가보지 못한 한 아이가 있었다. 북한에서 5학년이면 우리나라를 지금 6학년이야. 졸업을 하는데 수학여행을 금강산으로 보내줘.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근데 내가 3학년이니까 2년만 더 있으면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근데 전쟁이 나는 바람에 나는 못 갔어. 마을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다. 비극의 전조였다. 중공군이 이 마을에 그때 말로는 6천 명, 한 6천 명이 들어왔다 그래, 중공군이. 이게 시골 동네에 한 6천 명 들어와서 무지하게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잡으려고 일이 벌어진 거야. 항공기 소리가 나는데 우릉우릉우릉우릉우릉우릉 하면서 항공기 뜨는 소리가 나더라고. 나더니 그 다음엔 쫙 그런 소리가 나. 근데 지금 내가 표현을 하자면은 세상이 반으로 쫙 갈라지는 소리가 나. 그 쏴 소리가. 그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그냥 폭탄 터지는 소리가 쾅쾅쾅쾅쾅 하고 4방이 나는 거야. 이게 낮에 한 12시경에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나간 시간은 밤이 돼버린 거야. 암흑천지가 돼버렸죠. 깜깜하게. 그게 왜 그랬냐면은 폭탄을 투하하니까는 옛날에 그 대대손손이 물려오면서 살은 그 초가상간이 다 콩가루가 됐단 말이야. 콩가루가 되면서는 거기서 먼지, 그렇게 먹은 먼지들이 다 풍겨 일어난 거지. 근데 그때야 그냥 내가 그걸 턱 쳐다봤는데 그냥 쥐를 째는 소리가 들리는 게 뭐냐면 사람 살리려는 소리야. 살려달라는 소리. 그날 밤 잠을 설쳤다. 이튿날 동이 트자 이번에는 오래도록 잠을 설칠 참혹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래서 자고서 이제 아침에 마을 회관. 근데 이제 거길 내려간 거야. 가니까는 주로 죽은 애들은 인민군 애들인데 내가 보니 인민군 애들이야. 인민군 애들은 뭐가 다르냐면 머리를 빡빡 깎았어. 장작캐피 던져놓은 것 같아. 마을 회관 마당에. 그냥 줄비하게 그냥 무질서하게 그냥 던져진 거야. 죽어가지고. 그래 엎어져 죽은 사람, 자빠져 죽은 놈, 뭐 빌라면은 다 많은 거야. 그것들이 죽을 때 뭐라 그랬겠어? 엄마 찾아줄 거란 말이야. 예?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 내가 거기 서서 그걸 보고 마냥 울었어. 그게 전쟁이야, 전쟁. 전쟁 속에서 떠난 망자들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했다. 비행기 폭탄 떨어진 고등이가 웬만한 집들 하나씩 들어가게 이렇게 파요. 폭탄 구덩이다 다 집어넣었어. 실제로 집어넣고 나머지는 바늘랑이 이렇게 좀 높고 커. 거기다가 딱 그냥 쭉 눕혀놓고 그러고서는 흙을 대충 그냥 얼어서 흙도 없잖아. 눈 흙 그런 걸로 그냥 숯을 이렇게 놨어. 근데 이게 겨울이 가면서 봄이 오면서 녹으니까 이 다리들이 이렇게 오므라들잖아. 오므라드니까 이게 바깥으로 다 튀어나오는 거야. 반절하게 꺼먹게. 그러면 개들이 그냥 동네 개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가서 막 뜯어먹어.
그러면 이 인민군 중공군 놈들은 저희 같은 동지가 죽은 걸 뜯어먹으니까 총으로 막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면 끌어다 해먹는 거야, 개를.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남았어. 살아있지만 산 사람처럼 보이지 않은 군인도 있었다. 그 인민군도 얼고 손발도 얼고 다 얼고 동상에 얼고 그런 놈이 불러요. 그래서 가보니까는 개댕이는 거야. 개댕이면서 나 좀 살려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살리냐 이게야. 그 이제 민원장한테 가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좀 알려드리자. 내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말이야. 무슨 나도 바빠고 나 무슨 뭐 교대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이 나도 도망가고 말하죠. 정연리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다. 지금 얼굴은 못생겼는데 그 전에 더 많더니 이제는 없어졌어. 눈썹이 빠지고 머리도 빠지고 그래 됐어요. 그래. 아이는 몸이 불편했다. 소아마비였다. 살은 생각하면 말도 못하지. 서럽기가 많이 고생. 학교도 못 가고 7살에 유교 나왔는데 8살 되자마자 나왔는데 뭐 몸도 뭐 일을 그땐 이런 것도 없어서 지팽이 하나 짚고 다녔어요. 겨다니고 지팽이 하나 짚고 나무끼. 전쟁 때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물음 하나. 어머니는 그때 왜 그러셨을까? 이놈이 집에 너 죽어야 내가 산다고. 네가 있으면 나 못 산다고. 어떻게 다 보러 먹이고 사냐고. 가다 한강 딸에다 갖다 집어넣는다 그랬는데 그때는 어린데 그 말하니까 무섭잖아요. 진짜 집어넣으면 죽은 거다. 이제 그냥. 어머니의 독한 말에 떨고 있던 8살 아이. 그 전에 한강다리 그 6.25 때 이렇게 끊어져서요. 고물다리 났었어 우리 건너갈 때. 그 고물다리를 그렇게 건너가는데 엄마가 주무시다가 그냥 주무셔서 나를 못 넣었어. 근데 여기서 조만치 한 초 아래 못 가게끔 차 타러 가는 게 조금 이렇게 얻고 나갔어야 되는데 얻고 나가면서 여기를 얼마나 그냥 뒤에 꼬집어는지 그냥 강나루 바닥에 가니까 여기 그냥 저거에 구랭이 감하는 것 같아요. 죽지도 않고 살아가던 날 지 애비 잡아먹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면 내가 잡아먹었는데 나보고 잡아먹었다. 커가면서 진실이 알고 싶어졌다. 아버지가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걸까? 아버지가 일찍 해방되고 일찍 나가셨으면 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으니까 저걸 두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당신한테 저걸 두고 가면 얼마나 고생스럽겠냐고. 그래서 찜밋하다가 그렇게 다급해서 가시다 그래 됐대. 산골에 가서 그냥 붙들려서 돌아가셨대요. 총 쏴 5명 이렇게 한 일행이들 오시다가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총 쏴서 돌아가셨대. 그 다음에 그냥 엄마가 그들 맨날 그 소리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맨날 돌아가시는 날까지. 억울한 죽음은 원망과 증오를 낳았다.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전쟁.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게 그땐 쉬웠다. 인민군 정치할 때 빨개 노수했다는 게야. 부자들은 땅을 뺏어서 다 몰수했거든요. 재산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앙심이 먹고 빨개 가족들을 구탈한 거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 달 이전에 온데 볼게 또 반대로 가. 임무국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 가족들이 또 와서 그냥 치안대 제 붙들어서 이제 싹 죽였어요. 예.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죠. 예. 죽이니까. 그게 무섭고 그래 또 이제 도망가는 게 제일 일수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죽음과 죽임에 대한 감각은 무뎌졌고 잔인함은 더해갔다. 그럼 막 죽였지. 지연대장, 부대장 손바닥을 뚫려가지고 철사를 철사를 끼워가지고 끌고 다니다가 다 평강에 들어가서 찔러서 죽였대. 전쟁의 경험은 결코 잊히지 않는 상흔으로 남았다. 오는 차도 오는 차도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 세상을 하지고 간다 하면 아주 가나 다시 못 올 이 길인데 간다 간다 간다더니 연결종천 돌아가나 하놈차는 이 세상을 탄생할 때 놈과 놈 난시나 끝나는 남과 북의 경계. 이곳에서 유독 희생이 많았다. 경계를 지키는 군인이라면 반드시 차지해야 했던 고지들. 높지도 않은 그곳에 올라 내려오지 못한 군인이 많았다.
1952년 10월 백마고지. 군인들은 총대를 단단히 메고 서로의 적을 향해 달려나갔다. 살고 죽는 건 운이었다. 아침 8시, 낮 3시, 저녁 8시, 새벽 1시. 전쟁 막바지의 고지 전투엔 밤낮이 없었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계속됐고 시체 썩는 냄새가 고지를 휘감았다. 열흘 동안 12차례에 뺏고 뺏기는 공방전으로 백마고지 위에서 전사한 장병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 이들 모두 군인이기 이전에 전장에서 결코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했을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땅에서 죽은 북한군과 중국군이 여기 잠들어 있다. 지난해까지 북한, 중국군 1315구의 유해가 발굴됐다. 중국군의 유해는 매년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서로를 용서하지 못한 탓일까? 북한군의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한 북한에서 죽은 국군의 유해도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맞으며도
아마도 걔 사람 한 평생 사는 게 참 힘들어. 쉬운 게 아니야. 아이고, 겁이 났죠. 근데 그때만 해도 뭐 젊고 뭐 20대 초반이니까 철이 없이 그냥 들어와서 사는 거죠. 여기가 참 기가 막힌 데야.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딨어. 아이고, 참 생각을 해보면 눈물이 나지. 어딜까 까마득하고 생각하면 눈물 나는 그곳. 한때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던 백마고지의 품 안에 자리한 마을. 철원 대마리다. 요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이 용광천인데 그 용광천 이 북쪽으로 우리가 그 개간 승인을 정부로부터 맡은 지역입니다. 전부 이제 이게 다 나무하고 전부 풀뿌리가 풀로 우거졌던 지역이죠. 정전 뒤 10여 년간 인적이 끊겨 밀림 같았던 비무장지대. 1967년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뭐 전라도 사람도 있고 이북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군데서 온 사람이 각초 사람들이지. 여러 지역에서 왔지만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제대해가지고 뭐 살림 어디가 차려가지고 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들어온 거지. 군대 출신들, 캐러부대 출신도 많았더랬어요. 여기. 보통 사람들 우리 들어올 때 4-5씩 다 됐어 애들이. 여기 들어와서도 낳고. 아이가 많고 가진 게 없다는 것. 후방에 살 때는 고철 수집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때는 뭐 논 이런 거 뭐 전답이 전혀 없었고 그냥 애들 아버지가 살면서 그냥 그렇게 뭐 막일을 하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아 여기 뭐 땅 주고 집 주고 한다니까 그냥 좋죠. 들어오는 게 마냥 좋은 거지. 그 바람에 들어온 거지. 땅을 6,000평씩 준다고 개간하면은 자식 대대로 먹여 살고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야. 농사지을 땅을 공짜로 준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사람들. 그러나 이 사실은 여기가 대지가 될 만한 자리가 못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지질 평판하고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닌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지대에다 이제 150동을 짓고서 소위 이제 평화로운 마을이 정착돼서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그런 의미로 그 소위 이제 그 심리전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이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다가 이제 집단으로 지었어요. 일명 대마리 전략촌이었다. 북한과의 접경에 건설된 마을. 그곳에선 열심히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었다. 입주하면서 죽음이 담보됐다. 나는 죽더라도 정부에 이 일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죠. 죽어도 정부에 떼를 쓰지 않는다는 그 각서를 다 썼다. 쓰고서 도장을 다 찍고 그러고서 들어왔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절박하니까 사실 절박하니까 여기 들어와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개간을 했거든요. 정식 입주가 이루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8년. 이게 대마리 이사무소 나오네요. 김옥일 나오고 박상서 씨지. 뭘 치우는 것 같은데. 마을에 그 공도 듣고 어찌 흘렀는지 모르게 세월은 갔다. 당시 모습이 선하면서도 낯설다. 이거 당신이야 이거 삽질할 이거 당신이 하는 거야 이거 삽질. 이 청년이 정말 난가. 그런데요. 당신이야 이거. 그때는 젊었네. 근데 저걸 젊었지 그때 젊었지. 아주 동네 돌아다니면서 치는 건 자기잖아. 그러니까 그게 나왔네 어떻게. 근데 저거 작업 보고서 처음 보는 거네. 처음 보는 거야 나도. 아이 처음 보니까 감회가 살았네 진짜로. 흑백 영상 속에 그때로 돌아간다. 보드나무 우리나무가 꽉 우어졌던데 뭐 그런 데를 전부 개간을 했지 우리가 들어와서.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을 지었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웠다. 상수도는 없었다. 그 이제 우물은 말 가운데 우물이 3개가 있는데 이제 저기서 이제 그때 150세대가 저 우물 가지고 먹고 살았죠. 북한의 시야에 닿는 곳이라 불빛은 조심스러웠다. 처음에는 전기가 없었어. 처음에는 그 호롱불 가지고 밤에는 그 검은 커튼 치고 그거 통제했지. 불빛이 새나기 않더라고요. 불시에 울리던 사이렌 소리. 우리가 여기에서 비상이 있을 때는 저 사이렌이 울리고 또 그 옆에 그 병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 부사단장이 통제 단장을 있어가면서 군용 천막을 4개 치고 통제부 천막을 또 요 밑에 하나 쳐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밤에는 경계를 하고 낮에는 이제 조별로 이제 개간 사업에 나가게 됩니다. 대마리의 남자들은 전투 태세로 일상을 이어나갔다. 간혹 홀몸으로 대마리에 들어온 총각은 결혼이 힘들었다. 그때 장가 못 들은 사람은 이거 데려올 수도 뭐 군대에서 통제는 그냥 엄격히 하지 데려올 수는 없지. 그러니까 몰래 색시를 감춰가지고 왔지. 저 장롱 같은 데 사가지고 장롱 사가지고 장롱 속에다가 감춰가지고 와서 결혼을 해버렸어. 결혼식. 그뭐 양재 드나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색신 집에서 일이 나고 남자 만나기는 일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가 참 기가 막힌 데야. 남편을 따라 대마리에 들어온 여자들은 땅을 일구는 데 손을 보탰다. 그러나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었다. 수고하세요. 그냥 나무도 우거지고 뭐 말할 수 없는 밀림지대를 이렇게 분배를 해준 거예요. 그 제비 뽑아서 좋은 데 맡은 사람은 목표가 있고 또 이 손이 좀 복이 없는 사람은 진짜 아주 너무 힘든 진짜 개간할 수도 없는 이런 지역을 맡은 곳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죠. 버드나무가 이제 막 섰으면 버드나무는 뿌리가 깊이 땅으로 박이질 않고 옆으로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둘레를
그 조선낫이라고 그러지 무댄 새낫. 그걸로 이제 뿌리를 끊어놓고 제끼면은 잘 제껴져. 삶이나 땅이나 기름지게 하기 위해선 희생이 필요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여기 입주한 지 15일 만에 8월 1일 날 여기 이삿짐을 싣고 와서 양력으로 8월 15일 날 우리 둘째를 낳았어요. 그냥 산후조리라는 걸 몰라. 아침에 났으면 내일 아침에 나가서 밥 해 먹고 여기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찌개 아시죠? 이렇게 해서 초롱으로 들어오는 거. 그거 지려다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불모지 같은 땅을 개척해 그 땅에서 생명이 웅텄을 때 아 그때 기분이 말할 수가 없지. 초기 입주민 대다수가 이 땅에서 거둔 수확으로 집안을 건사하고 떠났다. 지금 요거 우리 시대반 내 반인데 여기 지금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 말고. 나 하나 남은 거야. 아주. 수확을 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뜬 이도 있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철원 대마리엔 지뢰가 많았다. 그러니까 지뢰 탐지기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매미채같이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여기 라디오방에서 레시바 이렇게 꽂고서 탐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때 이제 전쟁 이후에 고물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라디오방에서 조작한 거예요. 제조한 거 맞는 거예요. 울림을 가지고 울리잖아요. 울리는 거 보고서 아 이건 뭐 지뢰가 있다. 또 무슨 이제 세부치에는 울리니까 그러면 이제 조선스럽게 이제 꽃갱이 가지고 파고 그렇게 했죠. 아이고 겁이 났죠. 부인들은 공명대가 일개 대대 우리 협조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지뢰 만지도 안 해요. 우리가 다 해놓으면 나중에 장비 가지고 와서 도달 밀고 그런 것만 했지. 그 지뢰 캐는 우리 몫이었어요. 우리가 나도 이렇게 키웠어. 땅을 분배받아 개간하는 과정에서 11명이 죽었다. 그때 죽은 사람은 뭐 그냥 아무것도 없어. 죽은 사람은 그냥 죽었어. 죽고만 첫 싸고 아침을 거기다가 불 터졌는데 그냥 피가 이 얼굴에 새까맣게 끓었으니 아래도 하나 훌쩍 날라가고 그때 여주 사람 하나 그 형제가 들어왔었는데 여주 사람은 갔어. 그거 옆에서 보고 그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못 된다 그래도 몇 배다. 월남 전쟁보다 그래서 요 땅 개간할 때 더 죽었다는 게 그래서. 기가 막히고. 월하리를 지나 대마리 가는 길. 철조망 지뢰밭에서는 가을꽃이 피고 있다. 지천으로 흔한 지뢰를 지그시 밟고 제 이념에 맞는 얼굴로 피고 지는 이름 없는 꽃. 꺾으면 발밑에 뇌관이 일시에 터져 화양 냄새를 풍길 것 같은 꽃들. 저 꽃의 씨앗들은 어떤 지뢰 위에서 뿌리 내리고 다시 철망에 찢긴 가슴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걸까? 흘깃 스쳐가는 병사들 몸에서도 꽃냄새가 난다.
2005년 대마리는 민통선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그들이 일군 노는 아직 민통선 내에 있다. 저거 백마고치 저기. 저쪽에가 오른쪽에가 이북산이고 이쪽에서 저 보이는 게 우리 지피 백마고치 지피라고. 돌아보면 이 땅의 주인이 될 때까지 땅을 친 일이 한두 번이었던가. (6.25) 이후로 묵은 땅이니까 잘 되잖아 혹시. 그러고 나니까 지주들이 전부 달게 된 거야. 이제 우리 땅이다 하고. 우리는 마음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나라에서 들어와서 우린 죽어도 항의하지 않는다는 각서까지 다 쓰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지금 당신네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뭐 당해? 맨 몸뚱이로 들어와서 뭐가 있어야 사지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 땅이 생명이니까. 없는 이들의 고된 삶이 베어든 땅. 지난 삶의 후회는 없을까? 후회는 뭐 그때 원체 없으니까 땅이 있었으면 후방에서 그냥 살지만 땅이 없고 배운 건 농사밖에 없고 그러니까. 경계의 삶이었다. 철원 소이산에 오르면 넓게 트인 철원 평야 너머 한국 전쟁의 전적지들이 하나씩 하나씩 눈에 들어온다. 오래전 치열하게 싸워 차지한 고지 위에서 여전히 서로를 주시하고 있는 남과 북. 전쟁이 남긴 흔적들. 거기엔 온기가 없다. 전쟁의 기억은 세대를 넘어 대물림된다. 한국 전쟁의 상흔은 지금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6.25 전쟁의 아픔과 비극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공산치하 5년 동안 불타는 이곳에서 철원 기마 평강 포천 일대를 관장하면서 양민 수탈과 애국 인사를 체포하였고 고문과 학살, 소름 끼치는 만행을 수없이 자행하였으며 고문, 학살, 소름 끼치는 만행이 뭘까요? 자극적인 어떤 수식어들 통해서 노동 당사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이제 어떤 공포와 어떤 적대심 이런 것으로 시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원산 가는 기차의 간이역. 이 흔적에서 아픔을 보고 그 아픔으로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끊어진 길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단절감, 상실감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끊어져 있지만 언제든 다시 이을 수 있다는, 앞으로 나아감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 끊어진 철로에서 경원선이 이어져서 새로운 평화와 화합의 길을 만드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머지않아 그 상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분단. 그것은 끊긴 철길, 끊어진 국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닐는지 모른다. 정작 땅이 열리고 남과 북의 철길이 이어졌을 때 우리가 반갑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자연적인 분단, 생태계의 분단만이 아니라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러한 흔적들이 여전히 현재적으로도 우리들한테는 상처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철원, DMZ가 마음의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재거듭나기를, 재상징화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2018년) 봄, 한반도 분단의 시간을 알리는 시계탑이 노동당사 앞에 세워졌다. 분단된 지 63만 시간이 지나고 있다.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 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